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들을 하나 둔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50줄에 들어서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걸어왔다 싶네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던 게 엊그제 같기만 한데 이제는 제가 결혼하던 그 나이보다 더 살아왔고 마냥 어릴 줄만 알았던 3살짜리 아들이 30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고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세월이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네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이고 지나가는 게 세월이라 하지만 제가 이다지도 서러운 것은 지금 늙은 제 곁에 저희 남편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연애 결혼으로 만나서 꽤나 금술이 좋은 부부 사이였어요. 저희 남편은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서로 고생만 하는데도 저희는 뭐가 좋은지 늘 행복하더라고요. 그 시절 돈 3만 원 들고 서울로 상경한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안 해본 고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업에 기계 공장에 전기 공사까지 별별 일을 다 하다가 돌고 돌아 정착한 곳이 동대문에 있는 원단 시장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원단 나르고 짐 옮기는 일꾼 일을 하다가 점점 그 바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원단 장사는 꽤 돈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요즘에야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원단 장사를 한다고 하면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 정도는 금방 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도 원단 장사를 해보고 싶다며 몇 년간을 남의 밑에서 허드렛일하며 버텨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쯤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매번 제게 하던 말이 있었죠. 언젠가 자기 가게를 차려서 저한테 좋은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고 딱 5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 5년 안에 늘 바라던 자기 가게를 마련하고 제게 번듯한 집을 마련해줬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다 허물어져가는 작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여러 사람 부대껴 살며 지냈는데 고작 5년 만에 우리가 살던 그 건물보다 큰 집을 사게 됐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신의 약속을 지킨 남편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우면서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묵묵히 어떤 고생을 했을지 제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늘 저한테 잘하려고 애쓰는 남편이었어요. 말수가 별로 없어서 사랑한다, 아낀다 표현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늘 존경하고 아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금술 좋은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고 사려 깊은 남편 덕분에 평생 싸울 일 한 번 없었고 거기다 능력까지 좋아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던 저는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며 새 식구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아들 없이 단둘이 지내던 시절도 신혼 같고 참 좋았지만 자식을 얻고 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내 남편보다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겨났다는 것은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낳기 전까지는 제 모성이, 제 사랑이 얼마만큼일 수 있을지 알지 못했죠. 심지어 뱃속의 아이를 10달간 품으면서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제 고민들이 모두 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못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남편과의 사이도 여전히 좋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자식을 둘이나 낳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책이다 싶으실지 몰라도 제가 다른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에게 제 사랑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아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동아들을 누구보다 귀하고 열심히 키워내려 애를 써왔죠.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남편을 닮았는지 착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자라줬고 저희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바보라 자랑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은 참 좋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말썽 한번 부리는 일 없이 제 말을 잘 듣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공부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 노력도 했는데 제가 좋은 머리를 물려주진 못했는지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해서 꼴찌는 아니었지만 애매한 그 성적으로 대체 무얼 시켜야 할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 쪽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공부 스트레스는 주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어느 날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 일 배워볼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일? 너도 원단 장사를 하겠다고? 아니 뭐 아버지가 해온 노력을 그냥 꽁으로 먹겠다는 건 아니고 나도 아버지 젊은 시절에 했던 것처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시작해볼까 하는 거지. 어차피 내 머리로 좋은 대학 가는 건 글렀고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하는 거 봐서 그런지 이쪽에 관심도 생기고 아버지가 기회 주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 너 정말 자신이 있냐?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는데. 괜히 애매하게 하다간 고생만 하고 딴 길로 새는 수가 있어. 고생 같은 건 이미 각오했어요. 하루에 수십 개씩 맨몸으로 원단 나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아버지가 고생하신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고 가업을 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아버지한테 무임승차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글쎄, 네가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요즘엔 중국 원단들 들어오고 더 힘들어지고 네 생각보다 돈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냐? 그렇게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싶다며 진지하게 말을 꺼내왔고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들이 자기 일을 배우겠다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게 자신이 아버지의 등에 쉽게 업혀가는 것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저희 남편 역시 원단 장사를 하면서 별별 고생을 다 해왔기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고 그런 고생을 아들이 하길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모은 재산은 꽤 있으니 물려줄 유산이 없지도 않고 그러니 저희 아들은 적당한 직장 얻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그냥저냥 살기보다 자기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싶다는 아들의 뜻에 결국 남편은 아들의 뜻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원단 관련된 섬유 전공으로 전문대에 들어갔고 대학 생활을 하며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피가 어디 가진 않는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잘 배우며 성실히 노력해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들 역시 20대 시절을 원단 시장에서 보내게 됐네요. 그렇게 부자간의 돈독함을 다져가며 저희 가족은 여전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이 쓰러지게 됐어요.
먼지 많은 원단 시장에서 일하느라 기관지가 좀 약했던 걸 빼면은 딱히 건강이 나쁘거나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병을 키웠는지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남편의 옆을 지키며 간병을 해야 했고 아들은 아픈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며 남편이 하던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남편이 저희 가족의 곁을 이렇게 일찍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떠나기엔 남편 나이가 고작 50대였기에 저희는 남편이 금방이라도 건강을 되찾고 예전 모습으로 회복해서 다시 저희 곁에 서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저와 아들은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영향이 컸던 만큼 그 부재에 대한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속이 뻥 뚫린 듯 허전했고 늘 함께하던 빈자리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딜 가던 남편과 같이 다니던 저였기에 외로움 또한 어디에서나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이가 좋았기에 떠날 때도 같이 떠나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린 제 인생은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가까울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죠. 하지만 힘들었던 건 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유독 아버지를 잘 따르고 존경하던 저희 아들 역시 아버지의 빈자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남편의 일을 대신 맡게 됐으니 더 그랬겠죠. 원래는 저희 남편 덕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게를 차리겠다던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떠나버리며 아들이 남편의 가게를 돌보게 됐고 어쩌다 보니 가업을 물려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부담감이 적지 않은 듯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했지만 아들은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이 아버지의 업을 이어가는 게 미숙할 거라 생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런 아들의 걱정과 달리 아들은 남편의 가업을 무사히 이어받았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가게는 잘 굴러갔고 아들의 노력 덕에 매출은 더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대학에서 섬유 공부까지 한 아들은 다른 건지 저희 남편이 꾸릴 때와 달리 새로운 원단도 만들어내고 좀 더 계산적으로 가게를 꾸려가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걱정할 일이 없다 싶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들과 저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힘든 걸 알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매일 남편을 떠올리고 있었죠. 저와 아들 사이도 돈독한 편이었지만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왠지 저희 둘이 있는 집안이 썰렁하고 허전하더라고요. 둘이서는 뭘 해도 심심하고 활기가 없고 늘 다 함께 있어서 복잡거리고 즐거웠던 집이 이제는 절간처럼 조용해져 버렸거든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자주 웃을 일도 없었고 예전처럼 천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정하고 저에게 잘해주던 남편 덕분에 고생을 몰라서 이 나이에 비해 철이 없던 저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들 역시 갑자기 훌쩍 철이 들어버린 듯 어른스러워졌고 그래서 저희 집은 점점 조용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웃음도 대화도 모두 조용해져 버린 이 집이 다시 복잡거릴 날이 올까 싶었던 저는 그냥 저 혼자 상상으로 아들이 장가라도 가서 새 식구라도 들어오면 좋으려나 생각했었죠. 그러자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제게 데려오겠다더라고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집에 누구 좀 데려와도 되나? 어? 누구? 손님? 뭐 친구라도 오니? 아니, 뭐 그 친구는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뭐라고? 아니 현수 너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엄마는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싱글인 줄 알았는데 대체 언제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아직 반년 넘었고 1년은 안 됐어. 언젠가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셨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엄마가 네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질투라도 할까 싶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는 아빠가 짝꿍이었는데 아빠 떠나고 엄마가 빈자리 때문에 많이 외로워하셨잖아. 근데 그 와중에 나한테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엄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네. 너는 참 쓸데없는 걱정도 많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언제 여자친구 집에 데려오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 우리 아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 그럼 집까지 데려오겠다는 건 진지한 사이라는 거니? 맞아.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주려고.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세상에 아들 녀석이 저 몰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창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알게 됐다는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고 진지한 사이라고 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좀 놀랐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의 결혼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아가씨는 누구일지 그렇게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현수 씨랑 만나고 있는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에요. 아이고 영광은 무슨.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나야말로 영광이지. 우리 집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무튼 나도 반가워요. 제가 너무 일찍 찾아뵌 건 아닌지 좀 조심스럽네요. 어머님은 아무 얘기 못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나 걱정돼서요. 사실 원래는 저희도 1년 정도 지나서 찾아뵙고 결혼 허락 받으려고 한 건데 제가 현수 씨한테 졸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이 서둘러지더라고요. 나이? 그러고 보니 내가 현수한테 들은 얘기가 별로 없는데 진경 씨는 올해 몇 살이에요? 어머, 나이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현수 씨, 그런 건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어머님이 내 나이 듣고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사실 제가 현수 씨보다 연상이라서요, 어머니.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셔. 그런 분이셨으면 내가 걱정했겠지. 괜찮다니까. 어? 나이가 어떻길래 그래? 그래요, 나는 그렇게 편견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제가 2살 더 많아요. 2살? 아, 겨우 2살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이야. 그 정도면 딱 좋지. 정말요? 제가 현수 씨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 2살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아유, 나 그런 시어머니 아닌데. 그리고 웬만해서는 반대할 생각도 없었어. 우리 현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허락을 하고 말고 하겠어. 우리 현수도 벌써 30이고 다 큰 자식은 자기 앞길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반대할까봐 싶었던 거면 괜한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거봐, 우리 엄만 그런 분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러게. 진작 현수 씨 말 들을 걸 그랬어. 근데 내가 워낙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거 현수 씨도 알잖아요. 난 혹시나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실까 봐
그래서 어젯밤에 잠도 한숨 못 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니 너무 기쁘고 다행스럽네요, 어머님. 제가 현수 씨에 비해 많이 모자라고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로 잘할게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도리 잘하고 이 가정에 어울리는 그런 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엄마? 애초에 제가 두 아이의 사이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자식들은 다 크면 각자 알아서 살 길 찾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자식의 앞길을 방해할 이유도 없죠. 결혼하고 싶다고 누굴 데려오면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 거라 생각하며 그냥 축복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할 생각도 없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이가 더 많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겨우 2살 연상이면 요즘 세상에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연상이라 그런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도 먼저 살갑게 말붙이며 금방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 노련하구나 싶었거든요. 뭔가 한참 어린애들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단정한 차림도 그렇고 밝고 살가운 모습에 좋은 며느리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예의 바르고 칭찬 일색인 모습에 바르게 잘 자란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도 그 애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지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애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엄마처럼 다정하고 착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성격이 제일 좋아. 진짜 착하고 예쁜 사람이거든. 나 일 바쁜 것도 이해해주고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안 해. 나도 연애 안 해봤던 건 아니지만 보통 내 또래 애들은 내가 맞춰줘야 했는데 진경이는 그렇지 않거든. 오히려 먼저 내 기분 살펴주고 내 생각해줘. 그래서 내가 별로 할 게 없기도 하고. 그게 미안하긴 하지만 결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도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서 좋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진경 씨랑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참 좋은 아가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착하고 다정한 모습에 우리 아들을 고생시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디 흠이 좀 있더라도 품어줘야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맞춰서 상견례를 올리자고 했는데 그 말에 갑자기 예비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기에 상견례 얘기를 꺼낸 건데 좋아할 줄 알았던 말에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러자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제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경이네 어머님이 지금 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언제 퇴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어머, 왜? 어디가 아프신 거니? 그게 지금 암투병 중이셔서요. 위암이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올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기도 해요. 저희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식을 올리고 싶어서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럼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좋겠니? 우선 저희 엄마 상태 보고 제가 날짜를 정해볼게요. 정 안 되면 저희 아버지만이라도 모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머님? 아유, 그럼 당연하지. 우린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 좋을 대로 하렴. 그래도 안 싸더니 건강해지셔서 같이 뵈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럼요.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어머님 뵙고 나니까 결혼에 더 확신이 생겨요. 제가 어디 가서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겠어요.
어머님은 정말 천사세요. 아유, 당연한 걸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렴. 아니에요. 전 정말 현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만나보게 된 예비 며느리는 참 참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집안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니 심지어 어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제가 자기를 못마땅해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고마워하고 면목 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비 며느리가 안쓰러웠던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마음으로 품어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죠. 그렇게 그쪽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주길 기다리던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 웬 남자가 저희 아들 이름을 대면서 절 찾더라고요. 여기 박현숙은 어머니 계십니까? 예? 제가 현수 엄마인데요. 누구시죠? 제가 잘 찾아온 게 맞군요. 저 진경이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진경이 아버님이요? 예, 진경이 아버님이시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제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겠군요. 다름 아니라 제가 급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잠시 앉아서 얘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온 낯선 남자는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아버지 얘긴 듣지 못했던 저였기에 갑자기 찾아온 예비 사돈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에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궁금했죠. 그런 제게 대화를 청하는 예비 사돈에 전 그렇게 예비 사돈과 어쩌다 첫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예비 사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고 마주보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가 시간을 빼놨을 텐데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좀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우 없는 인간은 아닌데 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 마음보다 몸이 앞서고 말았네요. 제가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여긴 전에 제가 진경이한테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서 찾아와 본 겁니다. 사위 이름 대고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제가 알맞게 찾아온 모양이네요. 예. 진경이 얘기 들으셨군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 따님도 이 일을 모르나 봐요? 그럼 그렇게 급하게 하실 말씀이 뭐길래? 예. 제가 저희 딸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몰래 찾아온 셈이 됐네요. 그게 다름 아니라 저희 애들 결혼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 결혼식을 일찍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결혼식을 일찍이요? 안 그래도 진경이가 올해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긴 하던데 그건 상견례 때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올해 안이 아니고 당장 이번 달 안에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이 어려우면 다음 달이라도 어쩔 수 없고요. 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말입니다. 예? 이번 달이요? 지금 상견례 날짜가 언젠지도 안 정해졌는데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요? 전에 진경이가 얘기하기론 안사돈이 아프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진경이한테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내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거든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한두 달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진경이는 이런 상황까진 잘 몰라요.
괜히 자식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거든요. 시한부요? 진경이 어머님 상황이 그렇게나 안 좋았나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집사람 떠나기 전에 우리 딸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고 갔으면 싶어서요. 제가 듣기론 이 집도 남편분을 일찍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희 심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당장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식장이야 아무데나 잡고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갑작스레 저를 찾아온 사돈은 제게 안사돈의 이야기를 꺼내며 결혼식을 서두르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안사돈이 암투병 중이라고만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위급한 상황이라며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는데 당황스러우면서도 저 또한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돈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남편이 떠나며 많이 아쉬웠기에 그 사정을 모르진 않았죠. 하지만 왠지 너무 다급히 재촉하는 것 같은 사돈의 태도에 전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 마음으로 꺼려지는 것 같았죠. 물론 저도 이해하죠. 이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고 부모가 자식 결혼 못 보고 떠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하자는 생각은 동의하는데 그래도 결혼식을 하려면 최소한의 준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식장도 고르고 하다 보면 못해도 한 달일 텐데요. 아이고 참 자꾸 답답하게 구시네요. 그런 거야 그냥 대충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렵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못하겠습니까? 사돈이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결국 우리 집사람만 불쌍하게 떠나는 겁니다. 폐암 걸려서 아파 죽어가는 우리 집사람이 안타깝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저희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사돈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사돈의 행동에 당황스러운 와중에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듣기론 안사돈의 병이 위암이라 들었는데 바깥사돈은 폐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있는 집에서 그것도 자기 아내의 병명을 착각할 수 있는지 전 사돈이 갑자기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하자 싶어서 되물어봤죠.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흥분해서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 심정이 어떠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안사돈이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셨죠? 방금 하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폐암이라니까요. 폐암이요? 예, 저희 집사람 평생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대로 호강도 한번 못 시켜주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병만 얻어버렸어요. 그런 사람한테 딸 자식 시집 가는 거라도 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촉박한 건 알지만 어떻게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이해할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아무튼 저도 아들 녀석이랑 얘기해봐야 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다시 확인해봤음에도 사돈은 제게 아내가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비 며느리는 위암이라고 했는데 둘 중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거나 제게 틀린 말을 전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시한부라면서 절 직접 찾아와 급히 결혼을 시키자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병명도 제대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똘똘한 줄 알았던 예비 며느리가 실수를 한 건지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비 사돈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을 내보내고 저 역시 가게 문을 닫고 사돈 뒤를 몰래 따라갔죠. 뒤를 쫓는 게 사돈지간에 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들의 결혼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떠나는 사돈의 뒤를 쫓아가자 사돈이 어떤 동네에서 내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내를 그리 걱정했으니 병원으로 가나 싶었지만 그냥 평범한 동네인 걸 보니 그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집으로 간다기에는 그것도 아닌 듯 싶었습니다. 사돈이 내린 그 동네가 예비 며느리가 제게 말했던 집과는 달랐거든요. 분명 예비 며느리는 동대문 근처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그 동네는 동대문과는 정반대의 동네였거든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사돈을 따라 차에서 내린 저는 얼마 뒤 예비 며느리까지 보게 됐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 건지 예비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린 사돈을 보고 달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의 사이가 보통의 부녀지간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거든요. 반갑다며 달려가서 안긴 예비 며느리의 허리를 사돈이 감싸 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다정한 연인 사이 같은 겁니다. 아무리 친한 부녀 사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가까울 수 있는지 저는 못 볼 꼴을 본 것 마냥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는 그냥 부녀라고 하기에는 낯설어 보였죠. 그리고는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웬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기까지 쫓아 들어갈 수 없었던 저는 잠시 뒤에 그 부녀가 모습을 감춘 뒤에 바로 앞 가게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해 물어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동네 주민이면 그 부녀에 대해 뭐라도 알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제가 가게 주인에게 사돈 며느리에 대해 묻자 황당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녀에 대해 알고 있냐는 제 물음에 가게 주인이 그 두 사람이 부녀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아까 요 앞에 있던 아저씨랑 아가씨 아세요? 두 사람이 부녀지간인데 혹시 여기 사나요? 에? 아까 택시에서 내린 남자? 예, 맞아요. 그 옆에 따님이랑요. 그 두 사람 여기 사나요? 제가 알기론 이 동네 사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사를 왔나 싶어서요. 이사? 이사를 오긴 왔는데 그 최근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온 지도 벌써 한 1년 넘었지. 근데 아까 그 남자랑 여자 말하는 거 맞아? 예, 맞아요. 사이 되게 좋아 보이던 그 부녀요. 아까부터 자꾸 부녀라고 그러는데 부녀라니 그게 뭔 소리야? 그 둘이 부녀지간인 줄 알았나 보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 둘이 부녀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이 차이가 나 보여서 그러는 모양이네. 하긴 뭐 한 열 몇 살 차이 난다고 하긴 하던데. 근데 그 둘이 부녀 아니야. 큰일 날 소리지. 세상에 어느 부녀지간이 그러고 다닌겨. 엉덩이 주물르고 허리 감싸고 다니는 부녀 봤어? 그럼 그 둘은 무슨 사이인데요? 뭐긴 뭐야, 애인이지. 처음부터 둘이 같이 살라고 여기 빌라 얻어서 왔더라고. 근데 심지어 보통 애인도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인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여기 본처가 찾아왔더라고. 본처요? 남자한테 아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지. 그 철은 남자랑 비슷한 또래인데 남편이 저 자식 두고 술집 여자랑 바람 피웠나 보더라고. 다 큰 딸도 있다는데 거진 자기 딸뻘 되는 여자랑 붙어먹은 모양이야. 나 참,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짓인지. 아무튼 그래서 본처가 자기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고 했더니 그냥 집을 나가버렸나 봐. 그리고 여기다 둘이 살림 차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본처가 기어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동네 시끄러워지고 경찰까지 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뭐 그쪽도 저 남자랑 그러고 그런 사이유. 안 그래도 나한테도 번호 주고 갔는데 가서 물어보던가.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그 두 사람이 부녀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고 며칠 전에는 애인을 따라서 가출한 남편을 쫓아 본처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인지 그 두 사람에 대해 묻는 제게 가게 주인은 저도 그 사람들과 치정 사건에 얽힌 줄 아는지 자세한 건 본처에게 물어보라며 본처의 연락처를 넘겨줬어요. 며칠 전에 본처가 찾아와 남편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본처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남편분에 대해 여쭐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저 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 혹시 김진경 씨에 대해서도 아시는지요? 진경이요? 진경이는 우리 딸인데 누구시죠? 예? 따님이 맞으세요? 아, 저는 진경 양 예비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예비 시어머니라뇨? 우리 딸은 남자친구도 없는데? 그게 무슨...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분명 남편분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 무슨 짓을 한 모양이네요. 알겠어요. 당장 만나요, 우리. 그러고 보니 저는 사돈의 이름도 몰랐더라고요. 좀 전에 만남이 제대로 된 상견례도 아니었고 제 가게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결혼식 얘기만 했으니 제대로 통성명을 할 새가 없었어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건 예비 며느리의 이름뿐이었는데 그 이름을 대자 그쪽에서 자기 딸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가게 주인은 두 사람이 부녀가 아니라 그랬던데 김진경이 딸이 맞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또 본처는 자기 딸에게 애인도 없다면서 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는 꼭 만나서 대화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본처에게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도용된 거였더라고요. 제 사돈의 아내이자 본처라는 그 여자의 친딸 이름이 바로 김진경이었답니다. 아이, 진경이는 우리 딸 이름이 맞아요. 오늘 그쪽을 찾아왔다는 그 남자가 제 남편도 맞고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없고요. 근데 그년이 자기 이름이 김진경이라 그랬어요? 그년 이름은 이영지예요. 그것도 진짜 이름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긴 뭐 술집 다니는 년이 지 이름이 있긴 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제 예비 며느리는 이영지라는 이름의 다른 여자였습니다. 이영지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로 하물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남의 집 딸 이름을 가명으로 썼는진 모르겠지만 자기와 바람난 남자의 딸의 이름을 훔쳤다는 건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본처도 제 말을 듣고 기가 막힌지 잔뜩 열이 받아 손부채질을 해대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나이마저 가짜였습니다. 본처라는 사람이 해준 말로는 그 여자가 자기 남편과 띠동갑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올해 그 여자 나이가 40쯤이라는 거예요. 저나 저희 아들한테는 고작 2살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10살이나 더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술집 출신이라 그런지 워낙 관리를 잘하고 옷도 젊게 입고 다녀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10살이나 나이를 속이고 이름까지 숨길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예비 며느리는 40살 이영지였고 다른 집 가장을 꼬셔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시한부라며 절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던 예비 사돈은 이영지의 기둥서방이었던 거고요. 저희 모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쪽 집에 돈이 좀 있어요? 예?
저희요? 내가 봐도 그쪽이 고생하며 사는 것 같진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뭐 돈이 없지 않나 본데 아마 그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그 두 사람 완전히 개털이거든. 꼬년이 내 남편 돈 보고 접근했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불륜 사실 알자마자 돈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혼 안 해주고 있지. 이영재 걔는 술집 전전하며 다니던 앤데 40 나이에 어디서 써주는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뭘 어쩌겠어. 처음엔 나 죽길 바라고 기다리더니 내가 쉽게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노선을 바꿨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말이에요? 아줌마 아들처럼 순진한 남자 꼬셔서 등쳐먹는 거지. 혼인 빙자 사기 이런 거. 내가 알기로는 그쪽 아들 말고 벌써 당한 남자도 몇 되는 걸로 아는데. 그놈들도 이영지 쫓아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줌마 아들은 아직 결혼까지 안 했으니까 피해는 별로 없겠네요. 전에 당한 남자는 결혼식 올리자마자 살던 집까지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다 그러던데. 아줌마는 그 전에 나 찾아왔으니 천만다행이네. 그럼 이영지 그 여자가 남자들 등쳐먹는 꽃뱀이라는 거예요? 그쪽 남편은 이영지한테 붙어먹는 기둥서방이고? 아이고,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 내 남편이라 대놓고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하네. 아이, 그렇다고 아줌마더러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이, 뭐 남들이 봐도 한심한 놈이랑 2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게 참 짜증스럽네요. 그래요, 아줌마 말대로 그놈은 그년 기둥서방이고 둘이 한탕에서 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은 나 피해서 잘 도망 다녔지만 이젠 내가 그것들 찾아버렸으니까 아마 내가 또 쫓아오기 전에 한탕해서 도망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시한부 마누라 얘기하고 눈물 짜면서 급하게 결혼식 올리자고 했겠지.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사기였습니다. 애초부터 이영진은 제 아들에게 마음도 없으면서 저희 아들이 원단 가게 사장이라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돈만 뜯어 도망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가 참하고 착한 여자인 줄만 알았던 제 자신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제 아들을 떠올리며 울분이 터져 올랐습니다. 고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속여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니 저는 그 끔찍한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제가 뭔가 수상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쪽에서 떠미는 대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본처의 말대로 당하기 전에 알게 되어 참 다행이었지만 저희 아들은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을 텐데 감히 순진한 내 아들을 속인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 입으로 내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제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뭐라고요? 진경이가 어쨌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믿어지지 않겠지만 엄마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그 뒤를 쫓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다. 아니에요. 엄마 말은 믿어요. 내가 엄마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속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애초에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란다. 술집 전전하면서 그쪽으로는 잔뼈가 굵대. 근데 그런 여자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니? 그래도 제가 좀 더 잘 알아보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까워졌잖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긴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 그래서 그랬구나 싶어요.
그래도 나는 혼전순결에 조신하고 착한 여자인 줄 알고 좋아했던 건데 꽃뱀 주제 참 연기도 잘했네요. 나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니 제가 바보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세상 무해하고 순진한 척 어찌나 연기를 잘했는지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끝까지 속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제게 고마워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그 인간들이 마음이 급해서 엄마를 찾아갔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훌훌 털어버려요. 생각해보면 엄마도 나도 아빠 보내고 너무 힘들었잖아. 엄마도 그랬겠지만 난 옛날에 화목하고 북적거리던 시절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여자한테 금방 마음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결혼이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번 일은 인생 공부했다 셈 칠 테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이 여린 마음에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누굴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괜찮다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아들을 단단하게 잘 키웠구나 싶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그 일을 쉽게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들을 용서한 건 아니었죠. 그 일을 알게 되고 저희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그 여자를 고소했어요. 그 여자가 이미 전적도 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만 하면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고소를 진행했고 얼마 뒤 승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여러 건의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뜯고 다니고 하면서 여러 번 사기를 쳤더라고요. 술집에서 옳지 못한 일로 쉽게만 돈을 벌어서 그런지 힘들여서 돈 벌 생각을 못하고 남의 돈을 등쳐먹는 짓을 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더 이상 남을 속이진 못하겠네요. 부디 그곳에서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며 저희 모자도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